예고해드린 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인사이트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방향성은 유지가 되었으나 이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실망감이 출회되면서 매물이 좀 출회가 되었는데 과연 두 분은 이러한 조정을 파는 조정으로 판단했을지 사는 조정으로 판단했을지 먼저 두 분의 의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 PBR로 밀 것인가 아니면 고 PBR로 고개를 돌렸네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없네요. 네, 예. 역시나 고 PBR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쪽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다른 그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직 뭐 다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뭐 선거까지는 뭐 이게 아예 뭐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슈가 선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무슨 지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이제 어제 그 유인책이 좀 부족했고 너무 이제 자율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실망을 좀 했었는데 저는 한 방이 남은 이유가 국민연금의 스탠스가 지금 중립이라는 점이라는 거를 좀 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국민연금이 해당되는 지표나 해당되는 인덱스를 벤치마크의 일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속된 말로 게임은 끝나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방이 아직 남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고퍼를 봐야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다 이런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게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저 PBR, 그러니까 PBR 1배 미만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계산이 서는 종목들이잖아요. 뭐 이제 배당 수익률이 얼마고 자사주가 얼마 있고 또 뭐 주주 친화책이 얼마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올라왔던 게 얼마에서 비율이 얼마만큼 좋아졌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서기 때문에 상방이 저는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좋아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일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포트폴리오의 이 대다수를 이걸로 좀 밀어 넣는 건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15배가 넘는 아까 언급드렸던 뭐 한미반도체나 지금 천비디아라고 외치고 있는 네. 엔비디아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상방이 열려 있는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센스를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책에 손을 많이 타는 이제 저 PBR주보다는 예, 그렇죠. 성장이 살아 있는 이제 고 PBR을 무시하면 그 종목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는 포모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PBR 관련된 종목은 뭐 포트에 많아야 한 20% 아니면 나머지는 그래도 좀 성장주 쪽을 바라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 비중까지 그리고 그쵸. 반도체 쪽으로 조금 고개를 돌리는 힌트도 언뜻 나온 것 같아요. 네, 성장성을 좀 더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정택은 이사는 어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 PBR로 가신 겁니까? 네. 어. 이게 예전에 이거 그 PBR을 지금 한 3번째 다루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무상증자 붐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그와 비슷하다고 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 일단은 이후에 총선 이후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거 이끌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정부 정책 테마의 어떤 대응으로 일단 먼저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리츠 그룹처럼 자사주 매입하고 주주 환원책 잘하는 기업들은 알아서 주가가 더 갈 거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인가? 저는 물음표가 좀 살짝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이게 고 PB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주주 가치 제고거든요. 근데 이 이전에 제가 여기 말씀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이것만 잘했어도 주주 가치 제고는 충분히 됐었고요. 저 PBR 종목들 국민연금이 주주 행동주의 제대로만 했었더라면은 이미 그 정도의 주가는 갔다라고 봅니다. 근데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 액션이 어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그런 흐름들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그렇게 상당히 신뢰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뭐 밸류업 지수를 만든다 그러는데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한국판 다우 지수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K탑 30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 유명무실해 잘 안 쓰잖아요.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 사례 감안해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테마 중에 하나고 나중에 또 총선 지나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뭐 정부가 주도주 일거리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면은 그때 가서 스탠스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제성에 대한 실망감이 어제도 좀 그쵸. 반영이 되었는데 이사님도 같은 의견. 아니요, 그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제가 시간 조금만 쓸게요. 네. 만약에 조금만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을 했었거든요. 9시까지 무조건 해야 됐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제 말 그대로 강제성이었거든요. 나는 그때 공부를 하지 않았다. 네, 안 했어요. 전 도망갔다가 되게 많이 맞았는데
이게 자율학습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결국 강제성이거든요. 이게 어차피 공부 안 하는 놈은 안 해요. 아홉 시간 남겨놔도. 근데 반대로 자율학습을 하되 여기에 만약에 뭐 일타 강사를 데리고 와서 뭐 강의 프로그램 만든다든지 이런 강의를 듣고 쉽게 만들게 된다라면은 하지 말라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근책이 없다라는 거죠. 강제보다는.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기다릴 여지가 있을 네, 것 가이드라인도 같고. 아직 네. 확정이 된 게 아니고 3월에 또 어떤 또 맞습니다. 발표안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우리가 또 기다려 보고 또 저 PBR과 관련해서 그 사이 기간은 우리가 지금 고 PBR로 좀 눈을 돌려보자, 네. 성장성에 눈을 돌려보자라고 같이 정리를 한번 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PBR 쪽에서는 어디에서 한번 기회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화면으로 관심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선택한 기업은 또 갈렸어요. 정태근 팀장은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정태근 이사는 현대로템이네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네. 밀떡이 보통 현대로템을 가져와야 되는데 반도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단 왜 이쪽입니까? 사실 뭐 반도체 특히 이제 AI 관련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뭐 이견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엔비디아가 뭐 이제 아까 잠시 언급드렸습니다만 천부를 가니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미 반도체가 시총 10조를 가니마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애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탄력이 만약에 약해진다면 저는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독점 구조가 조금 이제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눈을 돌려야 되는 곳이 저는 삼성전자라고 좀 생각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곳이 이제 구글이죠. 근데 네. 구글도 자체 칩을 좀 개발하려고 지금 뭐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되느냐 이게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줘가면서 이제 파운드리한테 줘가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리노공업이나 또 뭐 파크 시스템즈나 이런 회사들의 수주도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고 지금 정말 불이 나게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유추를 좀 해볼 수 있고요. 뭐 누가 하든 뭐 TS 본딩 장비는 쓰는 거니까 한미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의 균열이 가는 이제 그 시점을 좀 빠르면 2분기, 좀 늦으면 3분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그 얘기를 좀 나왔다라고 한 거는 독점에 아주 작은 티끌 하나가 지금 묻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것들을 이제 개발과 이제 양산은 다르죠. 삼성이 양산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오테크닉스나 뭐 솔브레인이나 뭐 인텍플러스 뭐 이런 이제 관련된 소위 말하는 삼성의 HBM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주를 주겠죠. 양산을 하려면 네. 이런 수주가 먼저 나올 것이고 양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갈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이런 공고한 이제 독점 체제도 조금씩 균열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2분기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좀 그런 뉴스가 좀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원래 작년 3분기 뭐 늦어도 4분기라고 했는데 뭐 충분한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뭐 시간 관계상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뭐 사실 뭐 원픽을 꼽아라라고 하면은 뭐 변함없이 한미 반도체입니다만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 14배, 15배가 올랐으니 저는 이제 한국의 디스코, 아까 그 춤추는 디스코가 아니고요. 이제 일본에 있는 장비 업체죠. 네. 한국의 디스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자체 광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오테크닉스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도 충분히 더 많이 남아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정태근 이사는 현대로템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진짜 핫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산일 것 같은데 네. 오늘도 핫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올해 이제 봐야 될 섹터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도 저는 분명히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제 정점은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리스크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하원에서 국방수권법 통과라든지 그리고 지금 나토와도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 방위청 같은 경우도 포탄이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토 당국자 같은 경우도 계속 한국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에어스페이스, 현대로템의 어떤 위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좀 봐지고 그리고 뭐 하나에어스페이스는 말해 뭐합니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잘 간 대로 좀 분위될 것 같고 이제 제2의 하나에어스페이스가 누가 될 것인가 현대로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29일 날 국회 본회의 처리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거기에 가장 큰 수혜가 현대로템이거든요. 그 1차에서 180대 그리고 2차에서 이제 계약이 돼야 될 부분이 820대입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죠. 이게 한 20조 가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폴란드와 가장 친한 국가 루마니아.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250대 가량 이제 도입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친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 봐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체코도 이제 구매 계획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방산주 관련돼서는 하나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로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방산주는 반도체만큼이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밀떡이 바라본 현대 로템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덕후가 바라보는 기업에 대한 뷰가 궁금하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이 너무 좋았고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기업들에게는 조금은 그래도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4대 종목 다 좋을 겁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현대로템, 헤라이즈 넥슨 모두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현대로템 뭐 2위는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저번에 이제 노르웨이의 그 납품이 좀 취소될 때,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이제 독일한테 졌을 때, 이제 좀 유럽에 있는 방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좀 견제에 나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아시는 게 현대 K2 흑표 전차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자주포는 가성비가 좋은 건 맞는데요.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전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이제 유럽 업체들이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탑픽까지는 좀 못 뽑을 것 같고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스템 자체, 그러니까 그 엠셈 청궁2를 수출 계약을 LIG. 맺었던 LIG 넥스원을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꼽고 있고 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의 인수가 완료가 된다면 네. 좀 다른 또 레이팅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규모 자체는 현대로템가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만 주가 상승률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LIG 넥스원이 조금 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도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로템 보태서 LIG 넥스원 투자 아이디어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개장 중계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BK 투자 WM 정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